만약 하루 1시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어떤 순서로 하시겠어요? 유산소 운동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나요? 이 순서 하나가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우고 근육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체지방 감량 효과와 체력 향상을 경험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운동의 황금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운동 루틴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무엇을 먼저 해야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질까? 연구 결과로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운동 순서, 근육과 체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운동 루틴, 40에서 60대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동 팁과 주의사항,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운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땀을 흘리는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유산소부터 할까? 근력부터 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 여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산소 먼저? 근력 먼저? 운동을 하다 보면 늘 고민하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땀부터 빼야 한다며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시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순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2024년 운동과학 신체 단련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운동 순서에 따라 체지방 감소와 체력 향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평균 BMI가 29.78인 과체중 남성 4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그룹은 주 3회 하루 1시간씩 동일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운동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한 후 근력 운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반대로 근력 운동을 먼저 한 후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내용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두근 강화 등의 전신 근력 운동과 고정식 자전거 타기 30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한 그룹이 유산소부터 한 그룹보다 체중 감소는 물론 내장 지방 감량 효과도 더 컸으며 폭발적인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소는 중년 이후 심혈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지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량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한 그룹은 하루 평균 3,500보 이상 걷는 반면 유산소 먼저 운동을 한 그룹은 평균 1,600보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운동 후 피로감과 회복력 차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근력 운동 이후 유산소를 하면 에너지 고갈이 덜하고 일상 속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되지 않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영국 이스트런던 대학교 잭 맥나마라 교수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근육 속 글리코겐이 먼저 고갈되고 이후에 하는 근력 운동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나면 글리코겐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므로 우리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커지고 운동 후 체지방 감소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후에 근력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라면 운동 후 회복 속도나 근육 반응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의 차이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운동 순서가 체지방 감량에 미치는 영향.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체지방 감량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동을 해도 순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 연소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먼저 소모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로 강도가 높은 운동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글리코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으로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소모된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이어서 하면 그때부터는 지방이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꼭 글리코겐을 고갈시켜야 지방을 쓴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을 바로 시작하면 글리코겐이 충분히 남아있어 지방을 쓰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근력 운동으로 글리코겐을 줄여놓고 그 다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더 많이 연소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운동 후 지방 산화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2024년 연구에서 근력 운동을 먼저 실시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부터 한 그룹보다 내장 지방과 체지방 감소폭이 더 컸으며 체력 지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순서가 신진대사와 에너지 소모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운동 순서에 따라 운동 후 일상 활동량도 달라진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근력 운동 후 유산소를 한 그룹은 하루 평균 걸음 수가 더 많았는데 이는 운동 후 피로감이 덜하고 회복이 더 수월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운동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지방 감량, 활동량 증가, 체력 향상까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3. 운동 효율까지 향상되는 순서.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했던 그룹은 단순히 체지방만 더 줄인 것이 아닙니다. 운동 후의 활동량, 즉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까지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이 그룹은 하루 평균 약 3,500보를 더 걸었고 반면 유산소를 먼저 했던 그룹은 1,600보 증가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간을 운동했음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건 바로 피로도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심폐피로가 먼저 찾아와 이후 근력 운동 시 더 쉽게 지치게 되고 그 여파가 일상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더 많이 걷고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운동 효과 그 자체를 넘어서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까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체중 감량이나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유산소 운동은 가볍게 느껴지는데 왜 피로도가 더 클까요? 유산소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 근육 내 글리코겐도 많이 소모시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 이미 소진된 에너지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다루게 되니 근육 피로가 누적되고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먼저 하면 글리코겐이 고갈된 이후 유산소 운동으로 에너지 대사를 자연스럽게 지방 중심으로 바꿀 수 있고 피로 누적도 비교적 적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근력 운동을 먼저 한 그룹은 근지구력, 폭발적인 힘,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체력 지표에서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 반응 속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균형 감각과 민첩성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실험 결과는 단순한 운동 효과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도 운동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유산소 먼저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땀도 나고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운동의 시작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근력 운동에서 집중도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이미 글리코겐이라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소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이 줄어든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무게를 들어올리는 능력이나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지구력 모두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년층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근육의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에너지 전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 그 후에는 근력 운동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유산소를 먼저 한 그룹은 이후 근력 운동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근지구력 향상 효과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워밍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 전 준비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제자리 스트레칭 등으로 체온을 서서히 올려주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 정도의 워밍업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며 이후 근력 운동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5. 40에서 60대가 특히 유념해야 할 점. 4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전체 근육량의 1에서 2%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역시 함께 감소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열량이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특히 복부 내장 주변에 쌓이는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올려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위험을 동시에 높이는 대사증후군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체중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근육 대 지방의 비율이며 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자극해 두께와 힘을 유지하려면 주 3회 이상, 1회당 최소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이 권장됩니다.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같은 복합 동작을 포함해 전신을 고루 쓰는 것이 좋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혹사하기보다는 하루 이상 충분한 휴식을 두고 번갈아 훈련해야 근육 회복과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활동으로 비활동 시간을 쪼개는 습관이 더해지면 내장 지방 연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근력 운동 비중을 늘리면 유산소가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로 추천되는 주간 분배는 근력 2, 유산소 1 또는 근력 3,
유산소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 금의 근력 운동, 화토에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배치하면 심폐지구력도 유지하면서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하기 호흡법. 운동 중 편안히 대화가 될 정도면 중강도, 한 문장 말하기가 힘들면 고강도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면 체지방이 더 잘 빠지고 내장 지방도 줄일 수 있으며 근육의 힘과 지구력까지 더 빠르게 향상됩니다. 하루 1시간 투자하신다면 30분 근력, 30분 유산소 이 순서를 지켜보세요. 몸이 한결 가볍고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지금부터 운동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 운동하면서 겪으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매일 한 걸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몸을 지키는 똑똑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